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20세기에 미국이 슈퍼파워 경찰 국가로 활약하면서 대부분의 분쟁은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형태의 분쟁으로 국지전이 발발했었죠. 한국전쟁, 베트남이 대표적이고 중동전도 소련의 지원을 받은 중동국가와 미국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도하시다시피 한 이스라엘과의 대리전쟁이었죠. 20세기에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지 않은 국가 차원의 분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중에서 포클랜드전은 미국과 소련이 개입하지 않은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분쟁이었고 비교적 대규모 전투가 행해졌는데요. 2차 대전의 전술교리를 완전히 벗어나는 무기체계에서 해전을 치룬 전사의 의미가 있는 분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항모전단의 운영, 수직 제트 이착륙기인 해리어, 포함의 실전 투입 등 여러가지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승자인 영국에 대해서는 SAS 특수부대, 해리어 등 다양한 스타들이 존재하지만 패전국인 아르헨티나에 대한 스타는 조명이 좀 어둡습니다. 이후로 영국은 아르헨티나와의 거래에서 유럽 무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FA-50도 아르헨티나에 수출되지 못한 표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영국의 반대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대전의 무기 체계를 확실기적으로 바꾼 사건은 영국의 군함 셰필드 격침 사건이죠. 포클랜드전에서 아르헨티나의 전투기가 영국 함정을 단 한 발의 미사일로 격침시키면서 소위 액조세 쇼크를 불러온 것이에요. 국제적으로 첨단 무기는 미국을 따라갈 것이 흔치 않지만 아직도 유럽과 프랑스의 첨단 무기는 일부 미국보다 뛰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액조세는 당시 대한미사일의 공격 방법인 일반적인 공대지 타격이 아니라 시스키밍, 즉 바다 위를 스치듯이 날아서 수평선 너머에서 탐지되기 어려운 공격 방식을 최초로 채택한 대한미사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 대한미사일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하푼도 알고 보면 액조세 이후의 개량형 시스템부터 시스키밍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시스키밍 방식의 미사일의 경우 최신 구축함도 75km 정도 밖에서 겨우 탐지가 가능하니 탐지 후 대응 가능한 시간은 약 5-6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격침된 영국의 셰필드 구축함은 당시 최신의 구축함으로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을 척척 요격하는 기가 막힌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시스키밍 방식의 공격에 방어가 어려웠고 단 한 발의 미사일로 격침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으로 CWIS, 즉 근접 무기 방어 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프랑스의 액조세 미사일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대한미사일의 공격 표준이 수평선 밖에서 원거리 시스키밍 공격을 하는 것으로 교리가 변경된 계기이기도 하죠. 액조세 미사일을 탑재하고 공격을 수행한 프랑스제 슈페르 에땡따르 전투기도 스타가 되긴 했지만 실제 작전보다 고평가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해군 역시 액조세를 사용했었는데요. 한국의 정치 상황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의 하픈 판매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하픈과 국산 해성미사일을 운영 중이며 액조세는 모두 퇴하겠다고 해요. 프랑스는 전 세계 미사일 중 수출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액조세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 한 발로 최신의 구축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 대한미사일이 보편화된 상황인데요. 대응 방법은 시위지를 통한 방어전 탐지를 위한 요격입니다. 한국은 아직도 사전 탐지를 위한 요격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죠. 향후 예정된 항모전단의 조기 경보 체계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꼭 한국의 항모전단도 이런 적의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포클랜드 전쟁의 주역 액조세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